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종 방송과 신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군요. 하나는 이른바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평론가나 학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 수준을, 경제 규모를 대부분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고 1965년 한일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청구권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뒤집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뒤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배치되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그거를 한일협정에 규정된 대로 협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절했다. 이 거절도 심지어는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는 것까지도 거절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그 전전 또는 그 전전 정권에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믿고 같이 이웃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지금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여권 인사들이 그렇게 하면 친일파라고 지금 프레임을 더 씌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얘기하는 그 중간중간 어간에 보면, 행간에 보면 결국 이 말이 숨어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마 제 얘기가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연 진짜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견해의 중간이나 아니면 그 어느쯤에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르면 제가 1988년부터 90년까지 당시에 외무부를 출입할 때 들었던 얘기, 그 다음에 2000년 중반 후반 때 제가 외교안보팀장으로서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일 청구권 문제는 개인 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작년 10월 대법원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소신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소신에 따랐기 때문에 이 소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은 청구권 문제가 다 해소됐다고 하니까 그런 일본의 요구에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른바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아베 일본 총리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이 전후 제2차 대전 후 패전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헌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 가지고 안 되면 아예 헌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이번에 참의원 선거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가능했는데 이번에 4석이 모자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족수는 부족하지만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4명만 설득하면 되니까 설득해서라도 일본이 패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정상 국가로 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게 아베 총리의 수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보면 사실은 아베 총리의 소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소신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아베 총리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베 총리 지금 3선째죠. 처음에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됐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무슨 계기가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호응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작년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도 파기했습니다. 사실상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의 협상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권 문제까지도 아베 총리, 한일 간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연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국가로의 발돋움, 이것이 과연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이냐. 저는 그 두려움, 물론 두려움이 배경에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정확한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한 것,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뒤집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한 입장,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세계은행 통계인데요. 그 국내 총생산이죠. GDP라고 하는 게 일본은 4조 9,709억 달러, 한국은 1조 6,194억 달러입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글쎄 이 정도의 경제 규모 차이를 보면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점점 일본을 추격하고 있지만 일본이 추격당하는, 추월당하는 정도까지의 위기를 이 시점에 느끼고 있을까? 장기적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 그걸 이유로 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국내외적으로, 일본 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분에 문재인 정부가 어찌 보면 계기를 하나 마련해줬다. 그것은 바로 과거 정부가 합의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보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다가 경제보복 논리를 끌어대는 것이 이거는 국제적으로 호응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 한일협정에 있어서 해결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보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는 용인될 수가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뒤집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장기적, 정말 글로벌한 시각으로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경쟁관계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보복하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원천 기술을 가진 것이 일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용 기술을 가지고 일본을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이렇게 가하는 문제는 결국 진짜 이유는, 가하는 것이 명분을 얻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한일협정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를 부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해법도 아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보복의 이유,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외교부, 뭐 경제, 우리에 있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에서 가서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해봤자 일본 정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 자,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 것이냐, 다시 협상을 통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을 꺾을 것이냐, 아베 총리가 소신을 접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본질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서 그 일본의 뭐 통상산업성하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談판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을 문제지, 지금 주변에서 뭐 무슨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뭐 무슨 일본산 제품에 불매운동을 하네, 뭐 사케를 누가 먹었느냐 마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무슨 얘기냐면 논점을 좁혀야 됩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자. 그 본질 문제는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협상을 시작하고, 시작한 뒤에 몇 번의 실무협상을 거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법을 도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談판을 하기 전에는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미국의 중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은 중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談판을 위한 노력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걸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 전체가 지금 확전, 복전을 하는 듯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해법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하고 그것도 본질적으로 접근을 시작해라.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